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의 치법은 치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중경의 치수지법은 다만 소재로 인해서 마침내 제거한다. 그러니까 소재에 따라서 제거한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치료법은 발한, 화해, 청열, 이수, 축수, 오난, 이것이 일종의 치법이죠. 그 처방은 마왕탕, 계지탕, 백호탕, 오령산, 함용탕, 진무탕, 이것이 다 치수법이에요. 예. 이름만 다를 뿐이지 병의 수기 변조의 병위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다. 어찌 한자예요. 예, 어찌 하나의 처방으로서 능히 모든 치수를 할 수가 있겠는가? 수분이 표리에 있어서 혹 경청하기도 하고 중탁하기도 하며, 중탁은 일종의 담음 같은 거죠. 예. 유동적이기도 하고 반대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뭉쳐 있는 경우에 그러한 병증이 있으니 치수지법이 그것 또한 하나가 아닌데, 하물며 병독이 뒤섞여 있었음에 어떻게 하나의 처방으로 치료가 되겠는가 이 소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분 단순히 수분 변조에도 이와 같이 경청, 중탁, 유동, 축수와 같이 있는 반면에 있지만 이렇게 치료가 다른데 이것이 병위에 따라서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독이 여기에 한, 열, 심지어는 또 허실 이런 것이 개입되어 가지고 뒤섞여 있을 때는 치료법이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금은 소승기탕 조문에서 해석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이거는 꼭 가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여기는 뭐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모든 병은 모두 기로 인하니, 이거는 뭐 문제될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물, 더러운 물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인체는 올바르게 순행하지 않게 되면 요즘 말로 하면 노폐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래가 생긴다든가, 가래라고 하는 거는, 담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생기는 원인이 굉장히 많아요. 요 장 말에 가서 제가 하겠지만은 노폐물이거든요. 담이 생겼다면 노폐물이에요. 그 원인은 물론 다 다르죠. 노폐물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것은 기가 불순하기 때문이다. 멋지죠. 예.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공적지제에 적체된 거, 예물이죠. 적체된 노폐물을 공격하는 처방에는 반드시 기분의 약을 써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기분의 약이 뭐냐? 이거 의심해야 되죠. 예. 승기탕 중에, 그래서 소승기 때문에 후박 지실로 기분의 약이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얼핏 보면은 그 이번에 했던 말을 세운 뜻은 일견 옳지만 그것은 마침내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내야죠. 이게 보면은 맞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후박과 지실의 그 약의 효능이 복만을 공격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옳지만 모든 기분의 약이 정만을 공격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여기서 보면은 공적지제에 반드시 기분의 약을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기분의 약을 써야 된다는 게. 그래서 후박과 지실의 약의 효능이 복창만이나 복만을 치료하는 데는 맞는 말이지만 모든 이것을 정당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모든 기분의 약이 정만을 치료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면 소엽진피도 복만을 치료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소엽진피가 기분의 약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치료 못하거든요. 그것은 전적으로 치료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약의 효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 고대 지리들은. 그래서 병의의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느 약은 어디에 적응증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가금과 같은 사람은 일종의 가정법이에요. 가금과 같은 사람은 승기라고 하는 이름에 현혹된 것이 아니겠는가. 현혹된 거죠. 무릇 기의 의미를 확장한다면 이른바 기분의 약이 어찌 다만 후박 지실에만 그치겠느냐. 모든 약은 다 기분약이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병독을 치료하면 저절로 조기가 되는 건데 물론 가금은 제 생각하고 틀리죠. 예. 자, 대왕, 망초, 황련, 황금, 마왕, 계지, 인삼, 백칠도 알고 보면 다 기분의 약이다. 석고, 행인, 반화, 복령, 소엽, 진피, 건강, 부자도 또 기분약이라고 할 수가 있다. 왜냐? 다른 이유가 아니다. 모든 처방의 약물에 치료하는 바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기의 회복으로 규결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천하가 똑같이 어떠한 것으로 도달되는 것은 같지만 이르는 방향이 다르며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기를 회복시키는 기지만 그 과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주역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죠. 일치백려. 하나를 이루는데 100가지 사실을 고려를 해야 된다. 멋진 말이죠. 주역에서. 예. 천하 동기 수도하며 일치백려다. 그랬기 때문에 앞서 기릭동동은 일독만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금의 말처럼 모든 병의 그 공적지지의 기분의 약을 써야 된다는 게 기분약, 그 약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인삼, 백출도 기분의 약이 될 수가 있는데 소승기탕과 같이 조혈에 의해서 복만이나 복창만증과 같은 경우에는 후박, 지실만이 거기에 양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해버린 거죠. 기분의 약이라고 해서 본래 특기 정해져 있지 않다. 이건 제 주장이에요. 모든 약은 다 기재예요. 광범위하게 보면은. 그러나 그래서 로데를 했잖아요. 본래 특정하게 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경이 적을 공격하는 경우에 소역과 진피를 취하지 않고 후박과 쥐시를 취한 것은 그 병독의 위치와 성질 때문이다. 위치와 성질에 따라서
이 양력이 미치냐 못 미치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위의 병증과 다소 조열에 의한 가스로 생기는 노폐물, 적취 이런 것들은 소역과 지실이 치료가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 양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내 막연하게 이르기를 공족지제에 반드시 기분의 약을 써야 한다고 말하니, 가금이 그랬잖아요. 그가 말하는 기분의 약이 마침내 무엇을 가르치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다. 만약에 앞서서도 수제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이수지제, 기제 하나의 처방으로 모든 병을 통제할 수 있거든 중경과 숙화가 마땅히 설선해서 병원이라고 하는 개념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만방을 요구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한 방이면 다 끝나는데요. 그런데 어찌 이와 같이 쉬운 일을 도모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도모했는가. 그 병에 따라서 따지고 증상에 따라서 따지고 병의 성질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기를 치료하는 방법이. 수분 변조도 마찬가지로 수분 변조가 어디에 있느냐, 병이야, 유동적이냐, 축수증이냐, 아니면 그것이 또 경청하느냐, 완고하냐, 이것 따라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제도. 이렇게만 되면은 속된 말해서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처방 하나로 다 끝나는데, 만병통치가 돼버리는데. 자, 병사의 기가 열이라고 봐도 돼요. 열병이죠. 표증에서 이증에 전변하는 사이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런 거는 한 서너 번 읽어가셔가지고 나름대로 그냥 조금 심득했으면 좋겠어요. 병사의 기가 표위에서 이위에 이르는 그 전변하는 사이에 소재로 인해서 소재에 따라서 성질이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를 치료하는 자는 그 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기소를 치료하는 것이니 중경서의 소위 기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제가 이제 기소라는 단어는 제가 쓴 말이지만 중경서에서 이른바 내가 규정한 기소는 뭐냐? 기분, 수분, 혈분, 시분이다. 대표적으로. 예. 그러나 중경방이 특히 치수에 몰려있는 것은 진실로 어떠한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다. 치수, 처방을 보면 대부분이 치수제예요. 거의 개념이.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내가 들으니 인체의 조직에 수분의 함량이 거의 10의 7이다. 10의 7이니까 70%죠. 우리 몸의 70%가 수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현상은 수에서 시작되고 수에서 마친다라 하니 이거는 꼭 제 얘기가 아니고 찾아보면 나오는 얘기니까. 예. 생리현상이 이와 같거늘 병리가 어찌 이와 같지 않겠는가. 제가 그랬잖아요. 생리의 요소가 어떠한 병변으로 인해서 변형이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병리적인 현상이지 생리적인 요소 따로 있고 병리적인 요소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병리적인 요소를 고치면 다시 생리적인 것으로 돌아간다는 거, 저절로 돌아간다는 거, 회복된다는 거죠. 수분이 조금이라도 적정량에 지나쳐도 병이 되고 미치지 못해도 또 병이 된다. 과유불급 나오죠? 네. 과해도 문제고 부족해도 문제다. 조문 중에 바람가다오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가? 수루부지 땀이 막 비오듯이 쏟아진다. 이수부지 구갈, 서머
소변이 자리, 분리, 수역, 망진액, 진액갈, 요거는 뭐 조문에 있는 글들이죠. 이거는 그 어떠한 그 병리적인 개념이지만 이와 같은 유는 자세히 살펴보면은 수분 변조의 단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보면은 수분의 과불급의 경고를 나타내고 있다. 야, 몸에 수분 관리 잘해야 된다. 진액 관리 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승기탕을 많이 쓰면은 진액에 그 망진액 할까봐 걱정한 거예요. 이게 절대로 우연히 나온 용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한대에 이미 고대에서부터 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진액, 수분 변조, 수분이 체액이, 요즘 말하면 체액이죠. 체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생리적인 요소이며 이것이 과하거나 부족했을 때 병증을 야기시킨다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수분 변조에 대한 증상들을 나열하고 치법도 개발해 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조열로 인해서 수분이 부족한 탁기, 수분이 부족하게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조시의 현상이에요. 이 결과물이죠. 그래서 제가 승기탕은 조시를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조열을 치료함으로써 조시를 치료하기도 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망초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조시를 배출시킴으로써 몸의 조열을 치료하고 생진 진액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기탕을 진액을 손상시키는 약이라고 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조열로 인해서 혈분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해의 그 결계의 덩어리가 바로 어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시나 어열 이면에는 열이며, 이 열이 조열로 형성된 것은 진액이 우리 몸에서 고갈되고 있는 현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조열이, 자, 진액이 부족해요. 그럼 우리가 진액이 부족하면 자음지 쓰면 되지 않느냐? 고방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요. 진액이 부족하다 그래서 물론 진액을 공급해주는 약이 있어요. 백호탕이 대표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지황이라든가 숙지황이라든가 생지황, 매문동, 천문동 뭐 이런 것이 진액 수기를 보호해주는 거는 어느 정도 맞지만, 조열로 인해서 진액이 부족했을 때 진액만 무조건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이 열 자체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열을 하면서 생진된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우리가 설사 열로 인해서 음이 부족한 상태라 하더라도 치료의 대상은 음 부족이 아니라 열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소시어탕 조문에 가면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요. 조이승이탕도 그렇고. 자, 조시의 그 증조에 있어서는, 조짐에 있어서는 어떤 게 나타나냐? 번조. 그 사람이 뭔가 안절부절해요. 서머. 조금 말이 이렇게 헛소리 비슷하고, 이런 거죠. 그 선망증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조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밀물, 썰물실이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열이 어느 일정한 시기에 오후에 되면 열이 쭉 나와서 끈적끈적한 땀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가스가 찬다. 그 심한 경우에는 혼자서 귀신의 상을 본 것처럼 사람의 정신이 나가요. 똑같은 말이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순의 막상 무엇인가 그냥 옷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안절부절해가지고 이렇게 의자나 뭐 상 같은 데에서도 앉았다 일어났다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게 병이 아니라 병정이에요. 이와 같은 정황이 보이면은 이 사람이 조시의 그 조시가 있구나라는 거를 추정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조시가 있다고 하는 건 이와 같은 증거를 통해서 추정하는 것이지, 조문에 보면은 위중에 조시가 오름에 있다. 이거는 결과론이에요.
치료하고 나서 보니까 조시가 나온 거예요. 자, 어혈의 그 조짐에 있어서는 소복이 급결하고 이런 게 고방가들은 왼쪽 배에 배꼽 아래가 딱딱하게 뭉쳤다. 복진에서 나타난 거 다 이런 거는 새겨들면서 피부가 거칠고 이렇게 물기가 없어요. 피부가 잘 건망증이 있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있대요. 그 색이 반드시 그 피부의 색이나 거무틱틱하다. 그러나 극증에 있어서는 미친 사람처럼 날뛴다. 우리가 이 정신 어떤 심하게 분열증인 사람 막 발광증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배가 진짜로 막 빵빵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배설 기능이 안 좋아요. 변도 잘 못 보고 여자들 같은 경우 생리에 문제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대의학하고는 치료 방법도 다르고 이것이 한계점은 있어요. 정신병의 어떤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은 한 번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수분 변조 이후에 축소, 결국은 모든 게 수분 변조로 인한 거죠. 축소, 조시, 어혈, 그 병독의 기가 나타나니 모든 병이 기에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차라리 수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여기보다 연기 이런 표현은 뭐뭐라기보다는 차라리 뭐뭐라고 보는 것이 좋다. 또는 여기다가 불약, 불여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다가 불력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논어에 이렇게 이 오자가 들어갔는데 후세 사람은 이 오자까지도 그냥 그대로 베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이 같은 것은 엄격히 잘못되어 있으니까 쓰면 안 된다. 수지유병 이19가 처음 요약에서 보이나 수병의 유래는 오래됐고, 오래됐다는 거 우리 아까 제가 회남사에서 말씀드렸죠. 함용탕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경 고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전서부터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치수의 방법 또한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병을 이해하지 못하고 능히 고법을 얻는다는 것은 드물다, 있지 않다. 자, 주담계가 아주 한의학 역사에 있어서 나름대로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잡병에 아주 능했던 분이고, 주담계가 뭐라 그러냐면은 변괴백단. 백단이란 많다 소리예요. 변괴로 인한 것이 수없이 많으나 담이 그 모든 병의 근원이다. 괴병은 모두 담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다. 담류는 담이 생기는 종류죠. 풍담, 우리가 바람 맞아도 찬바람에 맞아도 가래가 생겨요. 한담, 이건 크게 대동소이한 거니까. 습담, 몸이 습해도 담이 생겨요. 조담, 이거 진짜 어렵죠. 이런 거. 조담 분명히 있어요. 똑같은 담이라도 조담인 경우.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서 허스키, 일종의 조담이죠. 그때는 바나 지제 같은 거 함부로 잘못 쓰면 안 되죠. 열담, 다 비슷한 얘기죠. 화담, 다 비슷한 얘기고, 한담, 기담, 식담, 주담, 이거 같이 이렇게 다 한 거예요. 만약에 담계가 노남바와 같다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병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모든 병에서 생겨난다. 이거는 담계의 말을 제가 또 풀어 쓴 거예요. 왜 그런가? 어떻게 그러한 이유를 아는가 하면 이른바 풍담, 한담, 습담, 조담, 열담, 화담, 한담, 기담, 식담, 주담. 이거는 우리들이 평상시에 일상생활에서 감하는 바의 일이니, 이건 제가 뒤에 가문론에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이런 것은 어떤 사람도 여기 이어 같은 것을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알고 보면은
외감과 내상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일체의 병이, 우리 몸은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외감이 됐던 내상 관계없이 불순물, 담은 불순물이라고 했잖아요. 노폐물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담병의 종류는 같지 않으나 크게 보면은 수분에 불과하다. 수병에 불과하다. 크게 보면은요. 이와 같은 담계 학설이 오늘날까지 다 많은 도움을 주나 마음을 돈을 주지만, 자, 다만 담계는 담의 원인으로서 분류를 했다면은 고의들은 그 중경이죠. 담으로 인한 증상을 기술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중경은 습담이다, 조담이다, 뭐 한담이다, 기담이다, 일체의 그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증상으로서 기술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안다면 중경의 필법을 이미 터득한 것이다. 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경은 증상, 이것은 증거가 되잖아요. 담의 원인은 그게 솔직히 얘기해서 조담인지 열담인지 화담인지 어떻게 그것을 구별하겠어요. 습담인지 그 상황의 전체적인 증후에서 어떻게 담이 형성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추측할 뿐이지, 이것은 풍담이야, 이것은 한담이야, 이것은 결정론이에요. 그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러와 같은 이렇게 분류를 해놓는 거는 좋은데 그것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풍이구나, 이것은 우리가 감기, 일시적 감기에서는 나중에 가래가 생기잖아요. 가래 뱉고 콧물 나오고 다 불순물이잖아요. 예, 그것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중경의 그 글 쓰는 법은 담의 증상으로서 기술했다. 이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예, 그 기헐수론에서 기릭남해와 그 다음에 기상충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병, 수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제 나름대로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큰 무리 없이 잘 그런 대로 쓴 글이다라고 제가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이 뭐 보고 듣기에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경서의 핵심인 이 한토화를 중심으로서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한토화를 제가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한토화를 중심으로 넘어가면은 표리론, 그 다음에 가문론, 보감론이 알고 보면은 기론에서부터 기론, 그 다음에 기혈수론, 그 다음에 한토화론, 표리론, 가문론, 보감론은 그 일련의 제 글의 그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끝난다고 보면 돼요. 이 이전에는 한의학의 문제점, 그 용어의 문제점,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설명했다면은, 이제 지난주서부터 강의한 기론서부터 보감론, 또 유튜브 이 카메라가 정지되어서 오늘은 또 내용도 다 끝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